네, 아무래도 사실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데 있어서 네. FTX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FTX가 무너지면서 그 영향을 받는 측면에서도 지금 솔라나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솔라나는 FTX와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, 그리고 호의적이었던 VC들이 이제 이번에 FTX에 투자하는 손해를 많이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갑을 이렇게 쉽게 열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FTX 사태로 인해서 솔라나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지금 좀 어두운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솔라나의 경우를 이제 테라 사태랑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라 사태는 테라 자체의 이코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케이스고 이 솔라나의 경우에는 사실 솔라나 연관된 FTX가 무너지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테라 사태처럼 이제 모든 VF사들이 한 번에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 메인넷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거나 신뢰를 뭐 투자들을 상실했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그 매직에덴이라고 하는 굉장히 활성화된 NFT 마켓플레이스 갖고 있고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가 1위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NFT 그 거래소 측면에서도 솔라나가 2등으로서 활성화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. 그러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재단이 어떤 미래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그 생태계 신뢰를 얻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는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뉴스원TV 구독자 여러분, ICT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.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FTX 사태가 업계에 가져온 변화, 특히 중앙화 거래소의 신뢰 하락,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또 덱스와 하드월렛의 수요가 증가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또 좁혀서 한 체인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한 고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현도 쟁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. 여러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할 만한 좀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사실 FTX의 손길이 좀 깊숙이 닿은 레이어 1이죠. 그래서 솔라나가 사실 샘 뱅크맨 프리드의 레이어 1이다.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뭐 분류가 되거나 좀 칭호를 받거나 했던 블록체인이에요. 그래서 솔라나 블록체인이 사실 FTX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. 예. 네, 아무래도 사실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데 있어서 네. FTX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. 이번에 이제 FTX가 무너지면서 그 영향을 받는 측면에서도 지금 솔라나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FTX가 지금 최근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죠. 네.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럼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한 150억 달러 네. 규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솔라나 관련된 프로젝트 비중이 이제 60% 가까이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물론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들이 다 매각되지는 않겠지만 네. 뭐 상당 부분들은 또 시장에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솔라나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솔라나 코인 시세뿐만 아니라 그 솔라나 생태계라고 일반적으로 분류가 됐던 뭐 세럼이라든지 스테픈이라든지 이런 토큰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면도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코인 시세도 그리 좋은 영향은 못 끼치겠네요. 그렇죠. 그 솔라나와 관련된 코인 시세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FTX가 뭐 솔라나 관련된 코인들을 매각한 거 별개로 사실 솔라나와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이제 뭐 갖고 있는 어떤 자금들, 작은 코인들을 FTX 거래소에 예치해놓고 보관해놓았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솔렛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이제 관련해서
예치 자금을 많이 이제 보관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해졌고 또 솔라나에서 이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던 이제 스타 아틀라스라고 네. 하는 게임 웹3 게임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상당 부분의 자금들을 FTX에 보관하고 있어서 네.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제 개발 자금의 좀 불확실해진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금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늘 다 확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네. 어느 정도 개발하고 성과가 나오면 추가 투자도 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선순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그곳이 바로 FTX가 의 자회사로 있었던 네. 이제 말라메다 리서치라든지 뭐 FTX 벤처스라든지 이런 VC들이거든요. 네. 네, 그랬는데 이런 VC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오군 역할을 해주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. 이제 전망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. 그리고 또 이런 솔라나는 FTX와 좀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VC들이 이제 이번에 FTX에 투자하면 손해를 많이 보면서 네.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갑을 이렇게 쉽게 열지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FTX 사태로 인해서 솔라나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지금 좀 어두운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네. 사실 뭐 종합적으로 되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. 그거 사실 솔라나가 등장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이더리움 킬러다 뭐 해서 사실 뭐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고 네. 그다음에 뭐 수수료도 이더리움에 비해서 네. 좀 싸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던 레이어 1이잖아요. 네,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블록체인 형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걸 보면 네. 최근에 앱토스가 또 나왔었고요. 물론 앱토스도 이번 사태에서 무관하진 않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뭐 레이어 1, 유망한 레이어 1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솔라나가 그 안에서도 좀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.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? 네,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.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뭐 사실 아까 언급해주신 앱토스 수위도 사실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 라운드를 리드했던 게 바로 FTX 벤처스였거든요. 네. 그래서 비슷한 뭐 솔라나만큼은 아니지만 네. 또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. 신규 프로젝트 입장에서 사실 이런 솔라나 생태계에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 물론 그 네트워크의 어떤 질적인 측면도 보겠죠.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, 수수료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런 부분도 보겠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사업적인 부분이거든요. 내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을 때 FTX라는 거래소에서 상장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프로젝트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고 유저들도 많이 이입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이 솔라나 생태계에 이제 더 이상 플레이어들이 진입할 만한 동기부여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좀 꺾일 확률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TVL이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. 이 부분이 이제 최근 3개월간 사실 사실 이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어느 정도 하향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거의 66.5%가 급락한 네, 그렇죠. 많이 자금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도 사실 그 실제적으로 10위권 안을 계속 꾸준하게 그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위권도 사실 벗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금 폴리곤이나 뭐 다른 블록체인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솔라나가 사실 레이어 1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체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.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어 1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? 뭐 다른 레이어원들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또 솔라나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해서 거기서 이제 이탈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들도 아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
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솔라나의 경우를 이제 테라 사태랑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. 그거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라 사태는 테라 자체의 이제 이코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케이스고 이 솔라나의 경우에는 사실 솔라나 연관된 FTX가 무너지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수준이기 그렇죠. 때문에 테라 사태처럼 이제 모든 DF사들이 한 번에 이렇게 빠지거나 네. 아니면 이 메인넷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거나 신뢰를 뭐 그러네요. 투자들을 상실했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솔라나 자체가 개발자 풀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이더리움이 물론 이제 가장 큰 개발자 풀을 갖고 있지만 이더리움 다음으로서 2등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건 사실 솔라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나름 이제 여전히 저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매직 에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NFT 마켓플레이스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1위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NFT 그 거래소 측면에서도 솔라나가 2등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. 그러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재단이 어떤 미래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생태계 신뢰를 얻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는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솔라나가 내실을 좀 다져왔기 때문에 그 내실을 다져온 자체적으로 내실을 다져왔던 부분이 이러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빛을 발하길 좀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솔라나 외에 뭐 다른 레이어원들도 뭐 어쨌든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이번 사태가 사실 뭐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화 거래소 막 그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문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은 구분해서 이제 물론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좀 잘못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할 필요도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사실 솔라나 기반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. 뭐 아까 지금 매직 에덴도 뭐 얘기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M2 프로젝트인 스테픈이 좀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스테픈 이제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픈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뭐 솔라나 이코시스템 대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 스테픈이라는 프로젝트가 사실 솔라나 위에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. BSC 위에서도 돌아가고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솔라나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그 체인 위에서 프로젝트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스테픈 외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단일 이코시스템 안에서만 내가 그 서비스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체인 위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레이어 1 솔라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. 어쨌든 FTX 사태가 빨리 좀 진정되길 바라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고해야 될 점, 또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보세요? 네.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100%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사실 굉장히 여실히 또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. 루나 사태 때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었고 이번에 FTX가 뭐 전 세계에서 2위다, 3위다, 정말 탑 클래스에서 놀던 거래소인데 이런 거래소들조차도 우리가 어떤 명확한 그 시스템적인 제어 장치가 없었을 때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고요.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이 FTX 사태가 다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FTX와 연관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연쇄 부도 효과 관점에서 아직 위험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최소한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제만 해도 지금 제네시스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지금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
저희 이제 쟁글 리서치에서도 꾸준하게 다뤄주고 있어요.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리서치 자료들 계속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쉽다,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자분들이나 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쟁글 리서치 안에서도 되게 여러 정보를 지금 올리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 리서치에 대한 중요성을 좀 한 번 더 느끼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관련한 뭐 솔라나 얘기나 아니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쨌든 쟁글 안에서의 어떤 FTX 사태 관련한 정보나 이런 게 홈페이지에 좀 있거든요. 이건 이제 더보기란에 저희가 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요. 그 한번 구독자님들도 한번 보시고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좀 공부라고 하긴 좀 죄송할 것 같고 어쨌든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 코너는 좀 마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정보, 좀 밝은 모습으로 좀 찾아뵙길 좀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